어떤 오케이. 오늘 거 합시다. 그래서 벌써 11시 돼간다, 11시. 오늘 이제 누구부터 말할래? 아, 아빠. 뭘 또 아빠야. 아빠가 머리 막 쥐어 짜면서 썼다. 난 딱 10분 안에 끝내주겠어. 나는 506번째 얘기야. 번호표 봤지 너희들? 무슨 노래 생각이 들려? 아 누가 보스럭 거슬리는 거야. 이런 소리가 다 거슬린다니까. 아빠 소리 지금 작아. 내 소리가 작다고? 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커? 좀 더 가까이 와봐. 아니 마이크가 지금 노트북이라서 이게 마이크가 내가 보면서 하는 거니까. 해봐, 이제. 그래? 말 더듬지 말고 해. 다 써져 있는데 그냥 읽으면 안 더듬지. 재밌게 해봐, 좀. 재밌게? 아빠가 웃을 만한. 아니 우스운 얘기도 있지만 이런 건 오늘 거는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니야. 눈물 흘릴 얘기야. 알았어. 그럼 우스운 얘기부터 할 사람 해. 나는 맨 마지막에 할게. 또또가 웃은 건가? 내가 약간 우스운 것 같긴 한데 너부터 해라. 일단은 일단 말을 해볼게. 네. 나는 이제 독일 남녀온탕을 갔었잖아 그때. 그거에 대해서 썼었어. 아 세르메? 우리 노이슈반슈타인 성이 있지. 그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그 성의 모티브가 된 그 성. 그 성 앞에 이제 남녀온탕 크리스탈 테르메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거야. 거기 푸센 지방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서 휘센? 그 휘센 맞아. 아 휘센이라고 했겠지. 또또가 휘센을 모르겠어. 아니 거기 지금 생각해도 그냥 동화 속 책 속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야. 맞아. 너무 예뻐가지고. 그 성이 진짜 우리 그때 겨울 눈 내리는 날에 갔잖아. 맞아. 그래서 마차한테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언덕을 딱 걷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마차가 이렇게 중세시대처럼 막 더그덕더그덕 걷고 우리는 그걸 그렇지 성까지. 성까지 막 걸어갔지. 이제 눈밭에 밟으면서 말 따라서 눈이 왔었나? 눈이 왔어. 오 진짜. 그리고 말도 보통 말이 아니라 다리 굵기가 완전 통나무 다리 굵기였어. 맞아. 아니 나는 그 온천에 갔을 때 그 온천 갔을 때 우리가 거기다가 1박을 했었잖아 거기 주차장에. 근데 그 주차장이 잔디밭이었다고 나는 기억을 하는데. 밑에고 거긴 밑에였고 거기 위에는 성은 좀 높잖아. 산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도 잔디밭이 파란가? 파란 잔디가 있어서 그런가? 유럽 잔디는 그래. 또 햇빛 받으면 또 그렇게 또 기억날 수도 있지. 나도 그렇게 기억돼. 나도 그때 그래 스위스에서 봤잖아. 여기 융프라우 막 이런 데는 눈이 있는데 밑에는 막 초록빛 있었고 이랬잖아. 그랬구나. 하여튼 오케이 그래서 근데 올라갔는데 그때 보았던 눈 덮인 새하얀 성은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었지. 근데 나는 여기서 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거야. 그건 바로 남녀 혼탕 사우나에 간 거지. 야 팬티는 입었겠지. 수영복 안 그래? 그때 당시 기록을 회상할 때면 내 생이 그토록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새빨개진 적은 없었을 거다. 그렇게 그 정도로 충격적이고 정말 신박했다. 여기는 아빠가 꼭 가자고 했다. 아빠가 1차 원정 때 이곳에 남녀 온탕 사우나가 있다는 사실을 여행책을 그때 통해 알게 됐었던 거야. 근데 그때는 사정이 생겨서 못 갔어. 근데 그거를 1차 원정 때는 아니야. 그때가 1차 원정이 아니고 그거는 출장 가서 양복 입고 출장 가서 그냥 거기 그걸 알고 간 게 아니야. 그냥 모르고 갔는데 거기에서 남녀 혼탕인 걸 거기서 발견했으니까 더 놀랐지 나는. 하여튼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이곳을 아직까지 기억하시고
여행 중간중간에도 자주 언급하면서 이번에 기필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아버지의 집념은 참 나로서는 땡큐지. 꼭 가야 되겠다고 맨날 언급했던 거는 진짜 나로서는 무척이나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다. 근데 니는 안 믿었잖아. 그런 데가 있다고 했을 때. 아우, 아니 미안합니다. 얘기는 들었지. 나는 얘기는 들었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는 거는 물론 독일의 그런 색다르고 어떤 선진적인 목욕탕 문화를 아이들에게 꼭 체험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교육자의 집념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각설하고 고대하던 그 사우나에 입장을 했어. 그 사우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했던 그런 큰 걱정은 이거는 말로 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글로는 되는데 이건 글로 나중에 하고, 하여튼 그래서 되게 큰 충격이잖아. 그 앞에서 그 남녀 혼탕인데, 그래서 누드 사우나 입구 앞을 한 3-4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망설였어.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한 끝에 A를 하고 그냥 벌컥 문을 열어버렸지. 그래서 열어서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런 광경은 아까 한 그런 고민 자체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어. 그리고 그냥 고민 같은 거는 생각할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이 말만 떠올렸어. 미쳤다. 미쳤다. 와씨 미쳤다. 진짜. 완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남녀 혼탕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여자가 알몸 상태로 욕탕을 그냥 거침없이 활보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머릿속에 완전 새하얘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 내가 정말 그랬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헛웃음이 계속 절로 났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머릿속으로는 계속 미쳤다를 연신 외치고 있고, 표정은 황당함과 어이없음이 섞인 그런 석소를 하면서 웃고 있는 거야. 실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동물 쳐다보는 것 마냥 바라봤어. 진짜로. 그때 나 혼자 동양인이었거든. 자기 혼자 머리 검은 동양인 남자애가 태블릿 넋이 나간 채로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데 안 보는 게 더 이상할 정도였어. 난 그렇게 얼이 빠진 상태로 영무도 모른 채 사람들을 따라서 줄을 섰어. 웬 갑자기 줄이냐고. 거기 사람들이 다 줄을 서고 있는 거야. 그 누드 사우나 그 어떤 방 안에 들어가려고. 근데 나는 이제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줄이 있으니까 줄이 쓴 거야.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디 눈에 들지도 몰랐고 굉장히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그럼 줄을 누드탕을 서서- 간 거구나. 누드탕을. 우리는 안 갔는데. 엄마는 안 갔지. 응. 그래서 나는 이제 아빠랑 나는 누드탕을 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나는 혼자였어. 응. 그래서 그때 줄을 서고 이제 나는 잠시 약간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주변 한번 둘러보자고 이제 했지. 정신 차리고 둘러보려고 했더니 딱 고개를 획 든 순간 그 지나가는 백인 여성이랑 눈이 마주친 거야. 빨개 벗은 여자랑 눈앞에서. 그때 내 눈이 이제 동공 이제 막 고장난 그 짐벌처럼 제자리를 찾으러 왔다 갔다 움직이고 막 여기저기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고 계속 눈을 계속 굴려댄 거지. 막 휘저으면서 공간을. 그렇게 막 휘젓다가 결국 찾은 자리는 그런 허공. 근데 우리가 딱 엘리베이터에 타면 그 정막 속에서 다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바라보는 그 허공이 있잖아. 그 엘리베이터 숫자층 왔다 갔다 변하는 그곳. 딱 그런 각도로 바라본 거야. 딱 이렇게 지붕 쪽을 약간 하면서 허공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완전 식은땀이 났어. 여긴 어디고 난 누구고. 사우나라서. 근데 식은땀이 나도 뭐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고. 근데 그러다가 나치 사우나가 열렸어.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서 그곳에 들어간 거야. 거기는 이제 98도의 넓은 사우나고 그 원형으로 돼 있어. 100도보다 안 온도가 돼. 되게 높아.
아, 그리고 온도가. 온도가 98도고 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돔처럼 거기 이제 다 싹 다 앉는 거야. 한 1층, 2층, 3층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돼 있어서 수십 명 거기 들어가, 다 거기. 앉는 거야? 오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수백 명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수십 명, 진짜? 수십 명 돼. 나도 안 갔는데. 주위를 나도 그래서 따라서 앉았는데 주위를 보면 어. 다 이제 백인이고 노란 머리인데 혼자 검은 머리가 있는 거야. 나 혼자 동양인이. 아빠는 어디 가고? 아빠랑 같이 안, 나 혼자 왔었어. 너 혼자 갔었다고? 혼자. 아빠도 따로 갔었을 거야. 진짜 어색했겠구나. 정말. 그리고 이제 어떤 몸 좋은 아저씨가 이제 가운데 뜨거운 돌이 있어. 엄청 크게. 거기다 이제 물을 부으면 열기가 나오잖아. 그 열기를 이렇게 즐기는 식으로 돼 있는 거야. 다들 그래서 이제 아저씨를 막 바라보면서, 아저씨가 물 부는 거 바라보면서 다 이제 뜨거움을 즐기는 거지. 거기서는 아저씨가 물을 부으면은 연기가 확 나는 거지. 그렇지. 그치. 그지? 그 돌, 그 그 연기가 뜨거운. 확 나는, 그 뜨거운 연기를 이제 다 즐기는 거야. 근데 그 순식간에 난 완전 국제자 왕따가 된 거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어색한 게 없지. 진짜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럽고 다 혼자 눈 감으면서 즐기고 있는데 나 혼자서 이제 수건, 나머지 사람 다 수건 없어. 나만 수건 쓰고 이제 중요 부위 가리고 남을 막 이렇게 의식하고 고개 숙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날 이상하게 보는 거지, 아까부터. 그치. 이상하게 본 이유가 네가 수건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수건 쓰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 이제 수건 혼자 수건 쓰고 있는 게 이상한 모습이었던 거지. 낯선 모습이고. 그렇게 모두 이목을 끌었다 내가. 그렇게 혼자 이제 얼굴 빨개지고 있다가 옆에 있던 백인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 나한테. 되게 몸집도 있으시고 오른쪽 어깨에 문신이 이렇게 있으신 아줌마였는데 염색은 또 보라색으로 하고 그 독일 아줌마가 이제 날 보더니 이거 엉덩이가 이제 뜨거우니까 수건은 거기 하지 말고 엉덩이에 깔라. 그렇게 약간 온화한 미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날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는 말이 이제 이 열기를 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온몸으로 느끼는데 집중해라. 좀 캄다운하고 인조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약간 당황했던 게 약간 사라지면서 되게 편안해졌어. 고마우네 아줌마. 아줌마가 난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백인들이 다 이제 빨개 벗은 채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다들 이제 마음 한켠으로 한켠으로 그 아줌마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아, 좀 불쌍하다. 혼자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 혼자 이렇게 혼자 이식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야. 그때부터 주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는 보지 않고 그냥 다 그치. 느끼고 혼자 이제 자기 할 일이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착각이었던 거지. 그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제 뭐 독일인처럼 약간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도 그들처럼 이렇게 막 즐기게 된 거지. 그 뜨거움을.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가 그 중앙에 있는 아저씨가 물을 붓다가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해줘. 덥잖아. 막 다 뜨거워서 이제 다 죽기 직전에 막 뜨거워서 열사병 걸려서 죽기 직전에 수건을 이렇게 시원하게 큰 수건으로 이렇게 때려주거든. 바람이 360도로 불면서 그러면 이제 땀이 이제 다 증발되면서 완전 시원해지는 거지. 나도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즐기는 거 행복한 표정으로 거기서 그 순간은 나는 완전 독일인이었어. 그때부터 이제 사우나 나오고 이제 한두 시간 동안 완전 아까 그 아줌마랑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활보했지 나도. 이제 완전 당당하게 활보하고 수건 까고 이제 못 갔던 아까 탕들 다 들어가고 막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잘 즐겼고 그래서 든 생각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우나를 하고 들었던 생각은 과거에 내가 너무 우스웠던 거야. 이 창을 들어가기 전에 막 같이 이제 남녀 혼탕하는 게 되게 이상할 거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 우스웠고 막 그렇게 계속 걱정했던 나도 두려워했던 나도 너무 우스웠던 거야. 문화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문화가 다 유럽에 다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는 그 없어. 마을에만 아니, 독일만 있고 그 마을 몇 군데만 있는 거야. 다른 나라에는 없어. 그러니까. 프랑스도 없고,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없고, 독일에만 있는 거야. 그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면서 그런데 거기밖에 못 봤잖아. 그럼. 맞아. 전 세계에, 대단한 경험을 한 거지. 전 세계에 유니크한 나는 데야. 아빠의 느낌을 듣고 싶어, 아빠. 똑같지. 아빠? 나는 이제 두 번째니까, 또또가 지금 첫 경험, 아빠가 너네들 데려간 이유가 뭐겠냐. 경험하고, 또또가 말한 그대로야. 경험을 하기 전에는, 막 그 선입견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막 그런 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껍데기를 벗은 거지. 또또가 얘기한 대로. 아빠 출장 가서 양복 입고 갔을 때 그 느낌이 또또 얘기한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경험시켜주고 싶었던 거야. 두 번째 생각이 옳은 거지. 첫 번째 경험하기 전에 막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진정한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 그지? 또또가 경험했던 거랑 아빠랑 경험했던 거랑 경험하고 나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정말 애들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거길 갔을 것인가? 그렇지. 그게 아니지. 아니, 볼 거는 예전에, 양심의 손을 얹고서 한번 얘기를 해봐봐. 교육적인 목적은 그냥 그 남들한테 하는 얘기고 진짜 가고 싶었잖아. 그렇지. 왜냐면, 그게 아까 수건 얘기가 잘 나왔는데, 또또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내 것만 가리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한번 깨기 시작한 게 어떤 거였냐면, 그래, 나도 내 걸 보여줘. 그리고 남의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페어하다는 얘기지. 그지? 그게 그런데 내가 내 걸 가리고서 이렇게 본다면 나는 환자인 거야. 간음증 환자. 그지? 아니, 남들은 자기 거를 뭘 보고 싶었겠어. 나도 뭐를 보고 싶은 목적이었던 거겠지. 그래서 나한테는 궁금한 게 걔네들 사고방식 다른 유럽 사람이랑 틀리잖아. 물론 이제 네덜란드에 가면 그 호수가 있어. 그럼 거기는 나체 호수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햇빛 즐기고 자연 즐기려는 사람들이 이제 호수 주위에는 나체족들이 있긴 있어. 근데 여기처럼 이제 독일 애들은 그런 문화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기에 나는 그런 거를 할까? 나는 그게 이제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지. 정말로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런 걸 보고 싶어서 오히려 성범죄가 훨씬 더 높아, 우리나라가. 가리면 가리고 그 다음에 막 터부시할수록 성범죄가 높은데 독일이랑 나중에 비교를 해봐. 어디가 진짜 성범죄가 더 높은지. 그러면은 낮은 데는 왜 이유가 뭘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통해 찾아봤어. 진짜 독일의 성범죄율이 낮은가? 근데 독일,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가 한국보다 강간 성범죄율이 3배나 높대.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생각은 지웠거든. 글쎄, 그것도 한번 잘 보자고. 예전에 난민들이 막 왔을 적에, 그때 이제 막 독일이랑 폴란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유럽으로 갔잖아, 동유럽부터. 그때도 성범죄가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스웨덴도 원래 성범죄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이슬람들 들어오면서 그쪽에 이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또 세분화해서 보고, 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거고. 하여간 계속 퀘스천 마침표보다는 아빠 얘기하는 건 계속 퀘스천 마크야.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물음표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너네들 그런 경험을 시켜준 거야. 맞아. 그래서 나도 딱 아빠의 약간 아빠의 목적 그대로 약간 느끼게 된 것 같아. 거기 가서 이제
그냥 계속 이제 의문이 많이 생겼어. 정말 이게 알몸이 부끄러운 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문이 많이 생겼거든. 왜냐면 한국에서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몸인 상태로 여자와 남자 같이 혼탕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상한 거라고 하고 되게 변태스러운 거고 막 야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던 내가, 그런 환경에서 살던 내가 독일 그 사우나를 가보니까 내가 이상한 놈이 된 거야. 거기서는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몸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 남자랑 여자랑 같이 혼탕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혼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약간 이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 알몸이 약간 알몸으로 남녀 혼탕이 막 진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불건전하고 막 야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치. 약간 네. 문화 차이인 거지.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나도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양주에 아파트 살 때 내가 이제 그 양주 다른 동에 있는 아줌마랑 둘이 같이 아이들 이렇게 그룹으로 가르치는 거를 한 두세 달 했었거든. 근데 그 아줌마가 나한테 되게 쇼킹한 얘기를 했어. 그게 뭐냐면 자기네는 가족들끼리 넷이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그게 나는 너무 웃긴 거야. 아니 어떻게 가족이 4명이 빨가벗고 같이 목욕을 할 수가 있나. 그치.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족인데 뭐가 어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전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 아줌마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독일의 그 마을이 원래 가족들끼리는 같이 목욕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그게 확장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공동 목욕탕을 만들어서 같이 목욕을 하고 이런 좀 그런 확장된 개념이 아닐까 내 생각엔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목욕을 다 따로 하잖아. 샤워 같은 거를. 근데 그 집은 대부분이 그러지. 근데 그 집은 4명이 목욕을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 물론 애들이 그때 어렸어. 막 1학년 막 이 정도는 됐는데 그래도 나는 되게 쇼킹했어. 아니, 그 얘기는, 부부가 같이 목욕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럼. 저기도, 그 집은 그렇게 하더라니까. 아빠 직장 다닐 저기도 우리 직원도 그 얘기를 할 때 엄마랑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네 명이 초등학생도 아니야. 근데 거기서는 다 목욕하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목욕하고 그냥 가리고 나오잖아, 우리는. 근데 그래. 다 그냥 털털 널리면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있더라니까. 그게 문화인 거야, 집안에. 그래. 그리고 집에서는 옷 벗고 있는 집들도 꽤 있대. 근데 그게 편하니까. 그건 완전 소주잖아,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 그치. 독일에서 왔던 가족들은 다 그런 거야. 그치. 근데 이 마을이 옛날에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다 친인척이었던 거야. 이웃 사촌처럼 다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가족이 조금 확장된 개념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나는 저기에, 아빠가 예전에 배낭, 그 1차 원전 때 북유럽에 갔을 때, 그때도 너네가, TV를 봤는데, 혼자서, 그게 호스텔에서 TV를 보는데, 남자 성기를 다 내놓는 거야. TV에서. 잠깐만, 지금 또 아빠 녹음이 끊어진 것 같은데? 아니야. 또 들려? 띵띵 소리 났어. 미주는? 들려, 그 네트워크 연결 잘 안 됐을 때 나오는 걸걸? 다시 맞아. 이어지고 있어. 불안정할 때. 하여간, 그래서 그 북유럽도 되게 개방적인 거야. 독일이랑 비슷해. 거기도 혼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텔레비전 보면은 남자, 여자 그 성기를 우리는 가리잖아. 모자이크 하고. 그치. 근데 거기는 그냥 털레털레 다 나오는 거야. 드라마나 이런 데서. 밤에 보는데. 그래서 그때도 놀랐어.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가면 남자, 여자가 우리는 따로 돼 있잖아. 근데 거기는 남자, 여자가 같이 써. 그래서 내 앞에서 여자애가 팬티 입고 바지를 갈아입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도 놀랐고, 하여간 또또가 지금 느꼈던, 엄마가 느꼈던 문화적인 체험들을 다 그런 데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느끼라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이제 마련한 거야. 그래서 근데 나도 이제 요즘에는 음. 게스트하우스가 남녀 공용 방들이 많아. 요즘은. 요새 이제 점점 개방적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동으로 막 8명씩 들어가는 방 이런 데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쓰는 방이 따로 있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쓰는 방이 따로 있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 든 생각이 내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응, 되게 막 성교육이나 이런 걸 하잖아. 응. 근데 그때 막 여자 알몸이나 뭐 이런 여자 성기나 뭐 남자 성기 뭐 이런 게 하여튼 프레젠테이션으로 나오면 그때 학급 분위기 자체가 친구들 자체가 막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상한 거를 막 본 듯하고 되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되게 막 괜한 거를 막 본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 그래. 나도 이제 그랬거든. 왜냐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살아왔으니까 그런 친구들이랑도 살았고 그래서 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Y 같은 책을 읽는데 막 여성의 신체나 뭐 이런 거 공부하는데 막 그런 사진이 알몸 사진이 나오면 되게 부끄러웠어. 그래서 나 혼자 괜히 막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본 것처럼 막 혼자 죄의식이 들고. 죄의식 들고 막 이렇게 숨기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책을 막 갑자기 덮어보고 약간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웃긴 거야. 이게 진짜 뭐 부끄러워 할 건가. 오히려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그런 문화가 약간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게 되고 약간 그치. 그리고 약간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잖아. 어떤 성관계나 뭐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치. 것들이 이제 요새는 또 미성년자들이 되게 빠르게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약간 잘못된 관계를 너무 이르게 해가지고 인생이 또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잘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약간 심어져야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건 진짜 좋은 말이고, 성교육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해야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게 전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성교육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우리가 성을 접하는 게 대부분이 영화야. 근데 이 영화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이고 조금 문란하고 더 문란하고 해. 그러니까 건강한 성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거의 없어. 영화는. 맞아. 근데 그런 쪽으로 먼저 성을 접하게 되면 나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배우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크면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둘이 성관계를 할 때는 어떤 매너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거, 교육을 받는 거는 나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 진짜 그게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어릴 때부터 막 성교육을 공연 그런 EBS 같은 프로그램에서 서슴없이 막 모자이크 없이 막 보여줘. 가슴이나 뭐 성기나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는 거야. 뽀로로 보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도 막, 진짜 그런 성생활을 야한 거라고 막 이렇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약간 좋은 경험했네. 오히려 약간 숨기고 약간 모자이크 하고 그렇게 약간 은밀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오히려 약간 좀 부작용이 심하지. 약간 아빠가 말했듯이 뭐 성범죄 증가율이 또 될 수도 있고 잘못 이제 낙태도 많이 하고 미혼모들도 많고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막 애를 가져버리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기가 힘들잖아. 어린 나이인데 애들이 책임감도 없고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일단
요새도 근데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막 유튜브에도 막 선교 막 이런 거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막 이런 것도 뜨고 점점 약간 개방적이게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요새 또내 좋은 방이야. 약간 이런 시기에 빨리 알려주고 뭐 피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정확히 그렇지. 알려주고 그렇지. 콘돔도 어떻게 끼는지도 정확히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막 뜨더라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 그래서 독일에서 그 사우나탕에 가족들이 온 가족이 남녀 그 막 아들 딸 할아버지 막 이렇게 대가족들이 와서 막 같이 담소 나누고 같이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는 연인들끼리 같이 와서 얘기 나누고 독일-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던 거지. 나는 그 독일에 우리는 미주랑 나는 누드탕을 안 갔잖아. 그 그치. 누드탕을 안 가는 나머지 탕들은 그냥 수영복을 입어. 아니지. 원래는 누드탕인데, 원래는 다 누드인데, 딱 정해져 있어. 어. 수영복 입는 날. 안 입는 그렇지. 날. 그래서 우리는 수영복을 입고 들어갔잖아. 근데 이 온천이 너무 예쁜 거야. 이 전체가 벽으로 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유리로 벽이 돼 있어서 자연 채광이 들어와. 맞아 그랬었어. 그리고 이 온천에 들어가면 온천 정 가운데에 바텐더가 있어. 맞아 그런 데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온천 즐기다가 그 물 안에서 칵테일이나 뭐 맥주나 이런 걸 마실 수가 있는 거야. 맞아 그랬었어. 그리고 굉장히 넓고 깨끗하고. 근데 음. 나는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재밌게 이제 막 온천하고 막 미주랑 수영하고 놀다가 뭐 좀 우리도 먹을까 하고 막 나오는데 갑자기 뻘거벗 할머니 할아버지를 목격하게 되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나더러 너 왜 옷을 입었니? 옷을 벗어라 이러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녁 7시 이후로는 다 맞아. 벗어야 돼. 맞아 그 시간이 있었어. 어떤 오후 몇 시 이후에는 이제 다 벗고 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근데- 수영복 입고. 내가 느낀 거는 너처럼 뭐 그게 자연스러워 이런 걸 느낀 게 아니라 사람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게 옷이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예쁘게 보이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 맞아. 벌거벗은 옷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입고 입는 모습은 조금 흉해. 내가 볼 때는. 그게 좀 흉했어. 그 아줌마가 너무 살이 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옷을 입고 사는 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나는. 야, 아줌마 뻐글 벗은 얘기 하니까 내가 얼굴이 그 탕에 갔는데 진짜 예쁜 얼굴 조만한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얼쩡거렸지. 왔다 갔다 하고 막 탕에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완전히 놀랐잖아, 내가. 그 여자 얼굴 예쁜 언니가 딱 일어나는데 물속에서 그러면서 몸이 나오는데 상상할 수 있겠지. 한 100kg 정도 넘는 그 거구가 얼굴은 진짜 조망만한데 몸이 하마 같은. 또 나중에 한 번 더 가도 좋을 것 같아 여기. 미주 좀 얘기 듣자. 너는 놀랐어? 많이 갔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 미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 나체탕에 가서? 난 근데 그때 별로 어려가지고, 그렇게 크게 뭔가 자극 못 받았던 것 같아. 안 놀랐었어? 가긴 갔었어? 아니? 얘는 여자 목욕탕은 많이 가봤으니까. 근데 남자들이 돌아다니잖아. 너 남자들 봤냐? 남자들? 뭐, 봤지. 아니, 안 이상했어, 미주는? 나는 별로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못했어.
지금 갔으면 좀 많이 놀랐겠지만. 지금은 뭐. 지금 그때 좀 그때는 어렵나? 그냥 수영하고 재밌었지 그냥. 네. 그때. 하여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나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내가 전에 첫 근데 번째 이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할게. 근데 마지막은 이거 안 지금 간대. 하기 전에 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말 들려? 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로라가 부탁한 게 약간 배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조금 약간은 자제하래. 아까 아빠 얘기할 때 자, 다음 미주 누구 할 건가? 미주 왜? 미주- 좀 마지막으로 할래. 미주가 마지막에 하고 아빠 세 번째 하고 엄마 해 그러면. 그래? 나는 지난번에 투르크메니스탄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거기서 영구 추방된 얘기. 5년간 못 들어가지. 막, 반성 쓰고, 막, 눈물로 호소하고, 막 탈출했던 얘기를 썼었잖아. 이번에 그 2탄이야. 출국하기 힘들었던 나라. 1탄이 투르크메니스탄이고, 2탄이 어느 나라냐? 그건 바로 이집트. 거긴 들어가기도 어려웠던 나라인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나는 자느라고 모르고 근데 밤늦게 들어가서 나는 자느라고 어떻게 됐는지 그건 나중에 아빠가 얘기해주고 나는 이제 나오는 게 되게 출국할 때 어려웠던 나라 2탄으로 이집트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가 아프리카 첫 나라잖아. 모로코를 물론 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아프리카 두 번째 나라인 수단으로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해줄 건데 이제 수단으로 가려면 아스파라는 마을에서 하여튼간 300km를 달려서 아부신벨이라는 신전이 있는 동네로 가는 거야. 그럼 그 아부신벨이라는 신전 그 마을 안에 그 페리를 탈 수가 있어. 수단으로 가는 페리를. 그래서 그 수단으로 가는 페리를 그건 어렵지 않았어. 페리를 타는데 뭐 돈 좀 내고 버스비도 그렇게 만 얼마인가 버스 싣는데 그 정도 내고 들어가서 페리를 타고 우리가 건너간 거야. 그 강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그 나중에 내가 S1 댐이지 S1. S1 댐이잖아 거기가. 아스완. 아스완 댐이고 그 강 이름이 따로 있어. 태베강? 아니 네 글자야. 나중에 지도 보면 되지 뭐. 하여튼간 그 페리를 타고 유프라스강 막 이런 거. 하여튼간 페리를 타고 이제 딱 건너가면은 거기서 수단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페리를 타고 건너가면 거기서 또 30km를 달려야 이집트 국경이 나와. 근데 그 30km를 달릴 때 거기가 사막이야. 그러니까 무슨 달 행성처럼 주변 아무것도 없고 도로는 잘 깔려 있어. 거기서 뭐 돈을 썼는지 어쩌는지 도로는 잘 깔려 있는데 양쪽으로 그 산들이 바위산 같은 것들이 그냥 막 달의 행성처럼 굉장히 멋있었어. 우리가 황혼역에 들어갔거든. 해질 때. 맞아. 그리고 막 도로는 잘 돼 있고.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집트 국경으로 딱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서류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야. 근데 검사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했냐면 우리 여권이랑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집트에서 우리 차를 몰았던 그 운전면허증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이집트 들어올 때 이집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받아. 그래서 그 서류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 근데 하나가 빠진 거야. 그 서류가 뭐냐면
트래픽 페이퍼예요. 트래픽 페이퍼. 맞아. 그런 거. 교통카드 일종의.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집트를 돌아다니면서 뭐 차 사고를 내고 도망가거나 이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아수안이란 그 교통국에 가서 끊어왔어야 돼. 그 트래픽 페이퍼 얘네들은 문제가 없는 애들이니까 나가도 좋다라는 거를 하는 그런 카드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런 카드가 있는 것도 몰랐어. 근데 거기서 그 카드를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들은 적도 없고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그 300km 배 타고 왔던 그 300km를 돌아가서 그 아수안 교통국에 가서 그 카드를 띄워오라는 거야. 미친 거지. 아니 웃기지 않아? 아니 그 카드가 뭐라고. 그 카드가 없으니까 우리는 나갈 수가 없고 다시 300km를 돌아가서 그 카드를 받아오라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잖아. 30km 페리 타는 데까지 가서 페리 그렇지. 타고 그다음에 아수안까지 가서 그렇지. 페리에서 페리 타는 데서 또 300km야. 아수안까지는. 그러니까 또 페리 탄 다음에 아수안까지 300km 또. 그러니까 총 30km 더하기 300km 더하기 페리 타는 거를 2번 반복해서 다시 오라는 거지. 다시 가라는 거야 이것들이. 근데 우리가 진짜 갈 수가 있냔 말이야. 그만큼을 낑낑거리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인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컴퓨터를 이렇게 딱딱 두드려 보면 얘네가 언제 들어왔고, 어디를 거쳐서 왔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 그리고 거기서 조회를 해보고 이런 게 없으면 거기서 바로 끊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대사관에 전화를 한번 해볼 테니까 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어. 전화를 할 수 있게. 전화가 없대. 아니 국경에 전화가 없대. 그 전화를 못 한대. 그 국경에 전화가 없는 데가 있어. 아니 거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연락할 거야? 전화가 없어서 전화를 못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빠 들어?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 아니 아빠가 왜 호응을 안 해? 어디 갔지? 얘기해. 내 거 안 듣지? 아니 듣는다고. 아니 왜 호응을 안 해? 맞아. 어이가 없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비장의 카드를 이제 생각을 해낸 거지. 아무리 설정을 해도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배려를 해준 게 뭐냐면,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면 너네 차랑 버스랑 애들이랑 엄마는 여기 있고 아빠만 갔다 오래. 아빠만 여기 아빠 성격에 혼자 그거를 가서 페리를 또 2번이나 타면 돈이 되는데 기름값 하면 왜 걔네들 배려를 해준다는 게 우리는 여기 있고 버스도 여기 있고 하룻밤 자도 된대. 거기 24시 카페가 있대 또. 전화는 없는데 카페는 있대 또. 거기서 얘네들은 자고 아빠만 가서 그 종이 쪼가리를 가져오라는 거야. 갔다 오면 이틀 걸려. 이틀 걸린다고 갔다 오면. 그렇지 이틀 걸리는 거야. 그때 우리 차도 못 타게 했어? 뭐라고? 우리 차도 못 타게 하고 막 택시 타고 막 가라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니네가 차를 또 갔다 오고 하려면 돈이 든다는 거잖아. 우리가 계속 돈이 많이 든다 돈이 없다 그러면서 사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돈을 니네가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여기 있고 아빠만 갔다 오래. 그 마을버스 타고 아빠만 갔다 오래.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라는 거잖아. 와. 그렇지. 전화도 안 되고. 야, 거기 버스가 뭐가 있냐? 또 지나가는 차 붙잡고 막 뭐 해야 되는데 3-4번 갈아타야 되고, 그지? 그치. 페리 타야 되고, 그리고 그 페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야. 5시 이후에는 없어 페리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다행히 우리가 그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 영사관에서 아포스티유라는 걸 하나 받아놨었어. 그 아포스티유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빠가 좀 설명을 해봐. 아포스티유가 뭔지. 아니, 어떻게 해결됐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일단은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러시아에서 받은 아포스티유를 얘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온 세계 여행을 하는 가족이고 러시아 영사관에서 이렇게 국제 카드도 만들어줬다. 이런 가족을 니네가 여기다 묶어주면 나중에 나라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러면서 압박을 줄 거지. 그냥 말을 막 지어낸 거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가족인 것처럼. 근데 그 문서에 막 이상한 언어들 막 다 공식적인 문서처럼 그치. 써있고 도장 도장도 써있으니까. 찍어져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문서면 최고인 거야. 교통카드고 나발이고 다 문서로 돼 있으면 최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특단의 문서인 아포스티유를 딱 디미면서 그랬더니 얘네들이 표정이 바뀌는 거야. 아 이거 얘네들 군인들이잖아 거기가. 위계절차가 군인들이야. 막 군인들이라서. 되게 얘네들 단순해. 그때부터 표정이 바뀌면서 아 얘네들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겠는 거 이런 표정이들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상관한테 갔어. 상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상관한테 또 전화를 했대. 전화 없대매. 근데 자기가 상관하고 연락을 했대. 해가지고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야 우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카페에 가면 여보세요? 와이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 얘기해. 듣고 있어. 재밌어? 재밌어. 아빠는? 뭐를 계속 얘기해. 재밌어 재미없어? 아니, 들어봐야지 재밌지. 아 여태까진 재밌었어? 어. 그래? 그래서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전화 한 통만 하자 그랬어. 우리 그 이집트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그 직원한테 우리가 전화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여기 전화가 없으니까 카페에 가면 심카드를 판대. 카페 매점에 심카드를 판대. 그 심카드를 사서 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마치에. 전화기 넘고 심카드는 있대. 심카드는 판대 또. 그래가지고 그 카페 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심카드를 사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대사관이랑 어떻게 전화가 돼가지고 대사관 쪽에서 그쪽 뭐 누구랑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다 잘 해결됐고 우리 여권 사본이랑 그 다음에 그 이집트 아까 그 운전면허증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팩스로 해가지고 팩스를 보내달라나? 팩스로 보내달래. 그러면 내일 사람을 시켜서 우리 거 트래픽 카드를 끊어가지고 다시 이 국경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야. 사람을 시켜가지고. 참 고지식하지. 융통성이 없지.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나라가 있는 거야. 우리 같이 막 하루에 막 택배가 그날 아침에 시키면 밤에 오고 이런 나라는 거의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너무 편한 나라에 살았던 거야 그동안. 이 시스템 잘 된 나라에.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는데? 그만할까? 아니, 그 끝을 어떻게 됐지, 그래서? 거기서 잤지 않아, 하루? 그래 심카드를 해가지고 근데 전화도 없다 그러 이제 팩스를 보내라 근데 팩스도 없대. 그래. 그 국경에. 맞아. 근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차에 팩스를 갖고 다녔지. 팩스가 아니라 프린터였지. 프린터 그렇지.
프린터가 없대.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복사를 못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 차에 있는 거로 여권 4번이랑 그 이집트 그 운전면허 그거 4번을 해가지고 왓츠앱으로 해서 보낸 거지. 그리고 그 교통카드를 끊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하대. 300파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달러로 치면 한 20불 정도 되는 거야. 20달러 정도. 그래서 그 돈을 내면 보내면 걔네가 사람을 시켜서 가져오겠다는 거지. 그래. 우리는 그 카페 옆에다 차를 세우고 거기서 하룻밤을 잔 거야. 그 카드가 오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일은 해결된 거야 일단. 그래서 다음 날에 해결됐지. 어? 다음 날에 해결됐지. 하룻밤 잔 다음에. 그렇지. 그 하룻밤 자고. 근데 얘네들이 하룻밤 잔 거를 또 돈을 내래. 그 국경에다 그 카페 옆에다가 이렇게 길가에다 세우고 잠을 잤거든. 근데 그거가 숙박비로 200파운드를 내야 돼. 와씨. 그 200파운드를 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정오쯤인가 거기서 아스완에서 사람이 온 거야. 맞아. 우리 거 교통카드를 들고. 와씨. 그래서 우리가 300파운드를 주고 그 교통카드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말이 니네끼리는 출국 수속을 못 한다는 거야. 복잡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거 출국 수속을 하는 걸 도와줄 테니까 자기한테 200파운드를 달래. 아, 브로커였지. 브로커야, 브로커. 그래서 브로커가 네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알아서 다 출국 수속을 해줘. 나만 따라다니면 되니까 나한테 200파운드를 주면 자기가 다 그거 해주겠대. 그러니까 200파운드면 만 얼마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 빨리 여기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마흐마드인가 하여튼 그래. 대부분이 마흐마드야. 핫산 아니면 마흐마드야. 핫산 아니면 마흐마드야. 4글자를 쓰니까 마흐마드일 거야. 그 아저씨가 이제 막 도와줘가지고 1시쯤인가 이제 막 그 아저씨 따라가는데 그 와중에 곽재욱이가 생일이었던 거야. 아, 진짜? 그날이. 그날이 네가 생일이야. 11월 9일. 아, 그때 이집트가 그랬나 보다. 얘 생일이야. 그래서 야 생일이니까 미역국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정신 없는 와중에 내가 그 아톰버스에서 미역국을 끓였어. 기억나. 마티육을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줬다니까 내가. 그래서 거기서 점심으로 미역국을 먹고 그 마흐마드가 이제 막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돼가지고 그냥 점심을 먹었지. 점심을 먹고 이제 그 마흐마드가 그 서류를 다 준비할 때까지 막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시간이 좀 1-2시간 걸리잖아. 그래서 아빠랑 밖에 나와가지고 그 카페 앞에 서 있었다고. 근데 서 있는데 저쪽에서 꼬마애가 한 10살 돼 보이는 꼬마애가 우리를 이러고 쳐다봐. 그래서 심각한 얼굴로 쳐다봐 우리를. 그러더니 우리한테 와. 오더니 니네 환전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니네 수단 돈 환전했니? 이렇게 물어봐. 되게 심각해. 어른인데는. 그러니까 어린인데. 수단이에요? 아니야, 이집트예요. 이집트인데 그 카페에서 얼쩡거리는 애야. 근데 얘가 우리한테 와서 완전 전문적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너희들 환전했니? 니네 어린애가? 수단 가서 환전하면은 돈 엄청 많이 내야 되니까 무조건 자기한테 환전을 해야 된대. 되게 심각하게 니네 안 그러면 돈 많이 뜯긴다. 나한테 무조건 환전해라. 그래가지고 아빠랑 나랑 웃겨가지고 너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13살이래.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그 카페에 삼촌이 카페를 하는데 거기 도와주러 왔대. 그래서 그 꼬마애가 무조건 자기한테 환전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한 1-2만 원인가를 환전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환전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렇지. 불리한 거지. 수단에 가서 환전하는 게 훨씬 확률이 좋은 거였어.
우리는 일부러 속아준 거야. 걔가 너무 귀여워서. 아, 그래서 걔한테 마지막으로 환전을 하고 그 커미션 먹은 그 마흐마드한테 200파운드 내고 교통카드 300파운드 내고 어휴. 하룻밤 거기서 자고 숙소비 내고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이집트를 탈출한 거지. 아, 교통카드 드디어. 하나 없어서. 아, 진짜. 근데 우리가 교통카드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그게 가장 웃겼던 거지. 우리가 그 국경 관리원한 때 따졌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게 다시 돌아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 우리 거지다. 가난한 그렇지. 여행자다. 한국에서 온 불쌍한 처지다.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국경 넘어올 때 이집트 들어올 때 안 얘기해줬다. 그런 얘기를. 누구도 우리한테 그런 아시안 거기 가서 트래픽 페이퍼를 받으려는 얘기가 없었다. 그랬었어. 그게 그렇지. 막 근데 어.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때 이집트에서 IS가 좀 출몰하던 때야 그때가. 그래서 이게 마을 들어갈 때마다 검문소가 있었어. 맞아. 맞아. 마을마다 검문소가 있었어. 무조건. 맞아. 근데 그 맞아. 검문소 통과하면서도 한 번도 우리한테 맞아. 그 수단 비자 받으러 갈 때까지 아수안에서 수단 비자 받을 때까지 아무도 교통카드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 아무런 안내가 없었지. 아무든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 많은 검문소를 몇십 개 검문소를 통과했지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었어. 그리고 그 통과할 그래서 때마다 몰랐어. 우리 여행 비자고 막 이런 거 우리 여권이나 이런 거 다 봤어. 그렇지. 그런 거는 봤는데 니네 나갈 때 트래픽 비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두 번째 그 어려웠던 이집트를 1박 2일 그 국경에서 자면서 탈출한 거지. 그리고 그쪽에는 여행객도 거의 없었어. 우리가 만난 여행객이, 그지? 케냐까지 가면서 우리만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우리밖에 없었어. 수단에서 우리를 얼마나 환영했어 진짜 그 국경에서. 국경에서 진짜. 내 얘기는 이래서 출국하기 힘들었던 2탄. 그리고 우리가 대사관에도 연락 다 해봤었잖아. 대사관 직원도 놀라는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야. 대사관도 모르는 일이었잖아. 우리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집트를 통해서 수단을 갔던 차를 가지고 수단을 간 여행객이 없었던 거야. 그치. 우리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귀중한 자료야. 귀중한 자료. 안 그러면 300km 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문서 블로그에다 올려놨지? 그거를 꼭 발급받으라 그래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트래픽 페이퍼. 그러니까 진짜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막 그렇게 길게 이렇게 들으면서 국경 통과하는 게 진짜 얼마나 고역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들으면. 그리고 특히 제일 어려운 나라가 이란이랑 이집트였었는데 이 공통점이 다 이슬람어잖아. 그 문서에 영어나 뭐 우리가 아는 단어, 글자, 숫자부터 0에서부터 9까지가 다 자체 말이야.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그 문서 하나조차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브로커가 꼭 필요했어. 맞아. 그래서 더 웃겼던 건 뭔지 알아? 수단에 입국 그 허가받으러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거 여권을 냈는데 우린 다 통과가 됐어. 아빠랑 또또랑 나는. 근데 미주께 여권이 이상하대. 비자가. 왜 이상하냐 물어봤더니 얘는 우리 비자가 그때 당시에 2018년으로 되어 있었어야 돼. 2018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맞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써 있었는데 얘는 2017년으로 썼는데. 맞아. 그런 적이 있었어. 맞아. 그랬었어. 맞아. 그래서 얘 거기서 수단에서 못 나올 뻔했다니까. 맞아. 그런 적 있었어. 아니 근데 수단 사람들이 좀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말 조금 더 했는데 그냥 보내줬어. 그러니까 네가 애교를 부렸잖아.
저 내가? 보내주세요. 네가 진짜 내가 그랬다니까. 저 여기서 저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거기서 찍찍 긋고 2017을 2018년으로 바꿔줬어. 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한국이었으면 선진국가였으면 막 그런 여권에다가 그 디지털로 해가지고 컴퓨터 글자로 적잖아. 근데 야. 그런 실수가 나온 게 거기는 손으로 이렇게 선수 볼펜으로 적어가지고 하니까 아니 근데 숫자로 그건 잘못 실수가 아니라 고의야. 왜냐면은 그래. 누구를 막 놀리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대. 맞아. 여행기 읽어보면 그런 게 있었어. 일부러, 틀리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 뜯어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지? 그치. 어. 그게 목적이었던 거지 처음에. 그래. 서류 핑계 대고, 비자 받을 때 그 날짜 이런 거를 정확하게 봐야 돼. 맞아. 그 아랍어로 돼 있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 그 아랍어 1부터 10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옷자가 사람 엉덩이 하트 모양이었던 것 같아. 기억나는 게. 막 하트도 있고 되게 희한해. 막 지렁이 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이제 운전하다 보면 몇 킬로 남았다라는 거를 다 이렇게 숫자로 써놓는데, 이거는 몇 킬로 남은 거야. 몇 킬로를 가야 되는지 못 읽어. 아니 하여튼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게 그거지. 어떻게 국경에 전화기 한 대가 없으며 핸드폰을 빌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복사를 못 하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전화기가 있어도 다 군인들 용이지 우리 일반인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전화는 진짜 없었고, 그래서 막 신카드 막 구해서 하라고. 그래. 그런 편의시설도 없고. 21세기를 같이 살아도 우리가 20세기를 사는 나라가 또 있고 21세기를 사는 나라도 있고 저기 18세기를 사는 나라도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맞아. 이 지구상에. 맞아. 다 이런 같은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 같은 환경에서 못 사니까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고. 그렇지. 그 종이 한 장이 그렇게 소중하고 말이야.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집트의 매력인 것 같아. 에서도 뭐 하나 서류 안 받았다고 돌아간 적 있었어. 맞아. 몇백 킬로. 이쪽 나라들이야. 중앙아시아랑 그런데. 그 얘기 또 하자면 또 길으니까 그건 다음 편에 또 얘기하자. 거기서 네. 키르키스탄에서 돌아갔던 얘기. 저는 끝났어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배고파요. 기억이 새롭다. 저도 배고파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자, 다음 속전속결로 끝냅시다. 아빠가 할까요? 아빠 얘기도 길은데 이거. 아빠의 오늘 얘기는 우리가 뭐 어려웠던 900일간의 여정은 하나씩 지금 풀어놓고 있는데, 이제 최근의 기억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한국에 이제 돌아올 때의 기억.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한국으로 떠나는 것도 물론 어려웠었는데,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이 정말 더 어려웠던 것 같아. 그게 너네가 히말라야 뭐 등반하는 거 보면 등산길에서도 사고가 나지만 대부분이 하산길에서 사고가 나잖아. 그제? 그리고 군대 가서도 이제 말년 병장 이제 제대할 때쯤에 3년 뭐 2년 있다가 제대할 때쯤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다닌다고 그랬어. 낙엽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마지막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뭐 그 돌아다니면서 떠나기도 힘들었지만은 돌아다닐 때도 힘들었잖아.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안전, 그지? 또 차 사고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안, 누군가 우리 집에 캠핑카에 누군가 막 뜯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막 그런 강도 위험도 있고 해서 하루하루 이게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교통경찰들도 걸리지 않을까, 그지?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그런데 이제 1, 2개월 후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한국으로. 그게 이제 북미, 멕시코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야. 두세 달 후에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마지막 관문이 미국이었었던 거야. 미국을 잘 들어가야지 거기서 배로 선적해서 들어가는데, 미국 자체에서부터가 이제, 한국 돌아갈 생각이, 여비도 떨어지고, 잔고도 비었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나 또 미국 비자가 이란이랑 수단, 미국의 적국을 다 다녀왔잖아, 우리 비자에. 비자가 다, 패스포트에 보면은 비자가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또 입국을 못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 조마조마했었지. 그지?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그때, 또 배를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돈도 없는데. 또 가서 한국에 돌아가면은 또 어떻게 해서 생활을 할 건가. 우리는 지금 앵꼬인데, 모든 에너지를, 체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이 막 배에, 우리는 막 밖에서 자고 이러는데 몇십 달러 아끼려고. 근데 배로 한번 보내는데 막 3, 400만 원씩 후떡 나가니까. 그래서 목돈도 필요하고, 그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 한국 돌아가는 길도. 근데 하여튼간, 그때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 들어갈 적에, 정말 우리 온 가족이 못 들어가면은 여기서, 멕시코에서 이 여정이 마지막 끝나는 거였지. 그지? 근데 거기서 배로 또, 배편도 없고, 우리는 정말 미국을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들이 있었단 말이야. 배를 보내기 위해서. LA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미국 비자를 딱 그 육로로 한 10군데가 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입국이. 그래서 국경이. 그래서 서부 쪽으로는 안 간 거야. 우리가 포기했어. 왜냐? 그때 막 난민들이 그때 중남미에서 막 미국으로 그 난민들이 엄청나게 막 수백 킬로 막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다 서부 쪽으로 가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 못 들어간다, 너무 엄격해질 테니까. 그래서 동부 쪽으로 들어간 거지, 그지? 그렇게 로레이도인가 그쪽.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세운다고 막 할 때야. 그러니까 그래서 막 트럼프 되면서 세운다고. 그래서 멕시코 난민들 이게 뭔 절대 안 소리야? 받아들라고. 그래서 참 어려웠었고, 그래서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그 국제적인 정세도 우리한테 불리했었었고, 그래서 국경이 더욱더, 심화되는 거였어. 어려워지는 때였어. 근데 우리는 이제 거부당하면은 정말 안 되는 절실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그 국경을, 멕시코 국경을 빠져나와서 미국 국경에 딱 이제 진땀 흘리고 딱 대기하고 서 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차를 알아본 거였어.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준 거야. 그래서 예감이 좋더라고. 이분이 우리를, 진정한 여행자로, 난민으로 여기지 않고, 여행자로만 여겨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수단이나 이란을 갔던 비자들도, 그냥 여행객으로 갔다는 거를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우리를 통과시켜줄 거라는 그러한, 신락 같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 그 여자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래서, 조마조마 했었는데, 몇 분 후에, 그 패스포트를 4개를 딱 가져온 거야. 그 입국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막 얼싸안고, 좋아하고 막 했었었는데, 얼굴도 예뻤어, 언니. 정말 그 시간대나, 이런 게,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 해가지고 좋은 심사관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들어왔지. 안 그러면, 이상한, 뭐, 까다로운 사람 만났으면은, 거기서 그냥 입국 거부 당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지? 북미로 못 들어가고, 그냥 멕시코까지만 하고, 거기에서, 배를 어떻게 보내든지, 뭐 그런 방법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었지.
그게 거기서 받는 게 I-83인가? 그치, 그런 서류를 받았던 것 같은데. 원래 일반인들은 이스타 전자비자, 그것만 관광비자 그치. 받으면 아무런 저런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막 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그치. 무엇보다도, 적성 국가를 다녀왔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입국 거부되는 사례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이제 갑이라서, 그냥 자기가, 이 사람은 의심스럽다, 이러면은, 이란 갔었다, 이러면은, 너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하소연 할 수가 없어. 거기가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이집트였다고 생각해봐. 절대로 통과 못해. 그니까 미국 그 사람들이 그나마 개방되고 쿨한 거지. 그렇지. 얘네들이 여행하는 애들이란 걸 아는 거지. 근데 이런 엄격한 나라들 있잖아, 막 이집트라든지 막 투르크 이런 데였으면 우리 절대 못 나가. 거기서 아직까지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 하여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 두려웠던 이유가 워낙 미국이 그런 국경 검사가 철저한 국경 검사가 악명 높았어. 인터넷 맞아. 상에서도 유튜브로 상에도 그렇고 뭐 가짜는 이유로 다 입국 거부를 하고 뭐 강제 출국 뭐 추방을 하고 막 그랬던 악명 높은 나라여서 우리가 특히나 진짜 걱정 많이 했지.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 국경 달리면서 다들 표정이 안 좋았어. 특히 아빠가 운전하면서도 되게 표정이 안 좋았어. 아니 그때 멕시코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던 때라 미국은. 그러니까 문제가 근데 많아. 상황이 아주 완전 안 좋았었지. 그래, 여기 기었지, 막.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LA 뭐 공항 비행기로 오잖아.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단 말이야. 너 여기 왜 왔냐? 뭐 이랬을 적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돌려보낸다니까? 비행기로 온 사람들도. 오박거리고. 여기 와가지고 뭐 누구 어디에서 뭐 일하려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 그 옛날에 나도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딸이 미국 사는데 딸이 애를 낳은 거야, 애기를. 맞아. 그래서 그 애기를 이제 봐주러 한 달 동안 간 건데 이 할머니 인터뷰에서 애기를 돌봐주러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일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이 할머니. 맞아. 일하러 간다 그러면 안 돼. 그래, 하여튼간 워킹 비자 이런 거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서는 틀린 거죠. 애기 봐주러 간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얘 일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 그래서 하여튼간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관문인가 했더니 거기에서 또 나중에 배로 이제 2달 후에 우리가 2달 미국에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보내는데 LA까지 왔잖아. 미국 횡단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부터도 이제 또 막 수백만 원이 또 들어야 되고 통관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근데 지금 막 자본이 많이 들리는데. 그리고 진정한 어려움은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겪게 된 거야. 상상도 못했던. 우리는 이제 한국 고국 땅에 들어왔으니까 3년 만에 우리 홈그라운드 아니야.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완전히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불법 이주민들이 겪는 그런 고초들을 다 겪은 거야. 완전 외국인 입장이 돼서. 그래서 뭐 첫 신고식이 뭐였냐면 차량을 보냈잖아, 미국에서. 거기에서 항구에서 보냈잖아. 이쪽으로 우리가 평택으로 들어왔거든. 한 달 만에. 우리는 이제 비행기로 먼저 들어왔고. 그래서 한 달 후에 차를 찾으러 갔는데 이게 해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관세를 내라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이냐.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고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지구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온 거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왜 관세를 내냐고. 관세는 원래가 수입차들한테 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최대 기간이 2년이래. 일시 수출입으로 나갔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대 2년이고, 우리는 2년 6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겼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관세를 내라는 거야. 무작정 관계 법률에 의해서. 그게 수백만 원인 거야. 아니, 우리 지금 여기 한국으로 들어올 때 비행기표도 없어서 막 제일 싼 걸로 해서 간신히 들어왔는데, 여기에 와서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수백만 원을 관세로 내라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고.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한 거지. 관세청 평택에도 가고, 그 다음에 그 본관이 또 세종시 그쪽에 있는 거야. 정부종합청사가. 관세청 본부까지 연락하고, 막 여러 군데 서울 세관 다 다니면서 이제 막, 호소하고, 사유, 근거사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애랑 병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걸리고, 그 다음에 딸이 댕기열 걸려서 늦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게 정상 참작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막, 아빠 예전에 그 녹음한 거 너네들 진짜 보면 내가 아빠가 진짜로 막, 나중에는 목이 꽉 메어가지고 말을 못 한 거야. 정말 우리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이게 수백만 원 이렇게 낼 수도 없는데 자꾸 내라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다 그러면서 눈물 어린 호소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야. 하여튼 너네는 모르지만 그게 다 그런 일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야, 우리가 고국 땅에 왔는데 왜 이런 수모를 또 여기 와서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막 서운한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관계법령을 다 본 거야. 법을 공부해 본 거지. 그래서 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 거야. 우리가 장기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6개월 이상 이제 일하러 나가고, 그 다음에 해외 거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사 개념인 거야. 그래서 해외 거주증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사자로 받아서 이삿짐으로, 차를 이삿짐으로 여겨가지고 관세가 면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찾아본 거지. 관계 서류 우리가 막 70개국 다니면서 우리가 그 거주증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거야. 그게 수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거주 등록을 하고 다 받았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증빙 서류로 낸 거지. 그래서 가까스로 우리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거야. 하여튼간 이거 처리하는데 한 2주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네들이 이제 와서 다 겪었겠지만 한국에 오니까 그냥 많은 게 다 달라져 있는 거야. 전부 다. 가장 변화가,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이 공기부터가 뿌연 거야. 그냥 우리가 2월 달인가 들어왔는데 공기가, 우리 막 남미 어디에서도 화창했었잖아. 아프리카도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했는데 한국에는 완전히 뿌연 거냐. 그냥 회색 도시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미세 마스크,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데, 와, 완전히 그냥 뭐 말도 없고, 지하철 타면 다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이고, 전부 다, 휴대폰만 보고 있고, 웃음이 사라졌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뉴스도 보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막 취업문도 좁아지고, 제조업 둔화도 됐고, 그래서 일자리도 감소되고, 뭐 최저임금도 막 인상되고, 이러면서 자영업자 몰락되고, 하여튼 이게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변한 거야. 원래 한국이 변화가 많은 나라인데, 그 3년 사이에 우리가 여행 가 있는 상황에, 동안에 너무나 많이 변한 거야. 그래서 막 그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본이나 이런데 해외로 막 취업하러 다니고, 그런데 이제 아빠도 여기 와가지고 새롭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취업을 이제 알아봐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차는 거야. 어우, 어려운데, 못할 텐데. 장모님 그렇고, 대전 어머니 그렇고, 막 걱정들이, 친인척들, 어른들도 다 뉴스 봐서 알고 있고,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어렵다고, 왜 돌아왔냐고, 막 이러는 거야. 거기에 눌러 살지, 해외에서. 그래서 난 그때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고,
내가 예전에 공부도 많이 해놨고 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일자리를 얻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일자리 얻기가 정말 어려웠어. 2월 달부터 들어와서 한 4, 5개월 동안에 아빠가 일자리 알아본다고 그 혼자 독서실 같은 공용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력서를 60개를 쓴 거야. 60개를 회사를 60번을 다 쓰고 퇴짜 맞고 그러면서 한나씩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된 거야.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다고 했는지. 현실을 나는 우리가 여행 가 있는 동안에 물론 힘들고 뭐 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가 있었던 거야. 그건 실제 생활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현실로 돌아와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야. 그 4, 5개월 동안에. 그래서 막 주말에 일 안 하잖아. 토요일, 일요일.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구로 디지털 단지 산업단지에 거기 혼자 가가지고 어둠컴컴한 데서 막 그런 거를 답답한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서 있자니까, 이게 아빠는 후회 같은 걸 안 하는데, 정말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렇게 혼자 벌거숭이로 있으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우리가 배 위에서, 나룻배 위에서 공을 하늘로 던지잖아. 그럼 그 공이 자기 위치로 떨어지겠지. 공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3년 사이에 그 배를 타고 멀리 떠난 거야. 공을 던진 사이에. 그러니까 공이 다시 떨어졌을 때는 배는 저만치 떠나가 있는 거지.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간 거지. 그 공은 이제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현실 시간이 3년 전 상황이 멈춰져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물이 흐르듯이 현실은 변화가 많았던 거야. 아빠는 그 자리로 다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변화된 현실을 그 나룻배를 생각하면서 아빠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떠나가 있었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지. 그래도 어떻게 너네들이 이제 먹여 살려야 되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세계횡단 하느라고 체력도 다 아빠 정말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잖아. 젖 먹던 힘까지 그 다음에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는 돌아왔고 그래서 무사히 이제 너희들이랑 건강하게 잘 살아 돌아왔는데 도전도 성공했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 이게 한국의 인력 시장에서는 그냥 어떤 거야? 나이들은 경력 단절자에 불과했던 거야. 나이들은 퇴물에 불과했던 거야. 나이 50대지? 그 다음에 5년간 떠나 있었잖아, 직장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네가 다시 와서 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학업도 직장도 인맥들도 모두 끊어버리고 그냥 한국을 떠났었으니까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제 차가운 냉대 이런 거를 이제 받는 거야. 물론 예상은 했지만 이게 실제로 지인들 그 다음에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집안에서도 그렇고 친인척들도 그렇고 너무나 오래 떠나가 있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떤 괴리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떡하니 너희들이랑 그래서 직장을 얻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조그만한 그 무선통신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취업에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너네들 그때 우리가 딱 생활비가 한 3, 4개월치밖에 없었어. 우리 2월에 돌아왔는데 남은 게 그때 이제 우리가 재판 소송에 있었잖아. 그 IT 회사랑.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6월 달쯤에 이겼다는 승소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북을 또 출간하면서 또 계약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버티면서 정말 어렵게, 그래서 한 4개월 안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 6월 달까지. 그게 이제 절체절명의 미션이었지. 그래서 너네들이랑 몇 달간 헤어져 있으면서 아빠는 이제 취업 준비를 했던 거야. 너네는 이제 친인척 집에 가 있었지. 너네도 갈 데가 없어서. 그치? 뿔뿔이 흩어져 있어. 온 가족이, 왜냐면 제주도도 우리가 집이 전세 남의 집에 있었는데, 그게 인터벌이,
6, 7개월은 그냥 공중에 붕 뜬 거야. 그 세입자가 나갈 계약 기간이 만료 안 돼서. 그래서 한 6개월간은 더부살이 남의 집살이를 한 거야. 장모님 댁에 한두 명, 그 다음에 또 처형, 이모 댁에 또 2명 가 있고, 아빠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고, 그때가 정말로 슬프면서도 또 제도약의 시간이었지. 그 인고의 시간을 우리가 잘 버텨낸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아빠 얘기는 그렇게 이제 힘들었고. 진짜 아빠는 기적을 해낸 거야. 나는 맞아. 솔직히 아빠가 뭐 이력서를 막 몇십 통씩 쓴다고 그래도 나이도 있고 5년 동안 놀았고 이런데 누가 지금 대학생들도 나와서 취업을 못 하는데 누가 써주겠냐. 나는 솔직히 포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아빠가 취업했다 그랬을 때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거야. 할머니도 그렇고 그치? 다 안 맡을 거라고. 다 지금 다들 나오는 시대인데 못해서. 근데 그 다 나오는데 거기를 비집고 혼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될 거라고 말을 하겠어. 다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다들 할 말이 없어지고 된 아니 거지. 그리고 다들 다 자기 가정 살림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객식구인데 한두 달도 아니고 얘네들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나도 이모네 집에서 한 3, 4개월 있었잖아. 그 조그만 방에서. 근데 이모가 엄청 잘해주긴 해도 이게 마음이 되게 불편해. 내 집이 아니니까. 그치. 근데 뭐 하나 뭐 음식 하나 해 먹어도 이거 내가 사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런 게 마음고생이 좀 있어. 지금 제주도 와서 지금은 너무 좋지. 생활이 아빠가 일하고 월급이 이제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나도 아르바이트 하고 또 곽재욱도 대학도 들어가고 미주도 또 중학교 잘 들어가고 생활이 이제 이 패턴이 되니까 이 일상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지금. 그래. 한국 생활에 이제 점점 적응해 나가고 있지. 그치. 지금 이런 질서 있는 이 생활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딱 1년 걸린 거야. 우리가 이제 2월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서 1년 만에 맞아. 우리가 이제 이 안정을 찾았는데 그것도 또또가 이제 들어와서도 너네들도 고생 많았잖아. 오자마자 이제 검정고시 봐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3년 동안 학교를 안 다녔는데 또 그 시험 준비해서 제 궤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야. 너네 상황이랑 내 상황이랑 똑같다. 특히 이제 곽재욱은 대학교 수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재욱이한테 얘기를 했지. 너랑 나랑 우리 대결하자. 게임을 하자. 아빠도 지금 너랑 똑같은 상황이다. 아빠가 해내면 너도 해야 되고, 그지? 누구랄 거 없이, 너 상황이랑 내 상황이랑 똑같으니까, 너도 이제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거고, 아빠도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거고,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서로가 경쟁하듯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아빠도 이제 보여줬고, 그지?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 취직을 통해서. 그래서 너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너도 이렇게, 말한 대로 약속 커미트먼트를 하면 된다. 응? 너도 물론 어려운 상황들이 많겠지만은, 매 순간, 하지만은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운이 트이기 시작했던 게, 곽재욱이가 그 검정고시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거, 올백을. 그 100점을 맞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일이 착착착착 풀리더라고. 진짜?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엄마도 머리 아픈 일이 있었어. 그 제주도에서 우리 그 한옥집을 전세를 줬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이 되니까 나간다는 거야. 근데 세입자가 들어와야 우리가 그 전세비 8천만 원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치.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 계약 기간에 맞춰서 나간다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거야. 계속 몇 번을 막 신문을 내고 막 부동산을 내고 해도
안 들어오고 뭐 아빠랑 또 제주도 가가지고 마당 그 잔디 막 올라온 거 다 예초기로 다 깎고 또 막 하고 근데 네가 시험 그 통과하고 그 다음에 좀 얼마 있다가 그 한옥집 그 계약자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일이 풀리고 아빠가 또 취직이 되고 그 다음에 미주도 또 이제 학교 거기서 파주 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파주에서 2달 동안 학교 갈 수 있다 그러고 그 모든 게 그때부터 착착착착 풀리더라고. 맞아. 사실은 그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막 풀리고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엄마도 그거를 그 멕시코에서부터 그거를 하려고 골머리를 쌓은 거야. 거기서부터 인터넷 알아보고 막 전화하고 하면서 그거를 몇 달 동안에 그거를 피말리면서 다 알아보고 노력을 했었고 아빠도 그걸 하기 위해서 취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몇 개월 동안 몇십 번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궤도 진입을 했고 그리고 곽재욱도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설례를 얘기하면서 세상이 어렵다라는 거를 너네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과정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두 번 그냥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수십 번의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몇 개월 동안에 1년 동안에 다 했기 때문에 너네도 이제 뭐 검정고시 올백이 우연이었어? 아니면은 진짜로 3년 동안에 너네가 길 위에 학교하면서 매일매일 4시간씩 5시간씩 했잖아? 그게 축적된 거였어. 우연은 없는 거지. 계속 이게 뭐 안 들려. 계속 우연이 없었던 거잖아. 너네가 검정고시 부스럭 소리. 미주는 다 들려? 부스럭 소리 들려. 아빠에겐 들리지? 또는? 저 들려요. 그래서 너네들한테는 그런 거를, 너네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한국에 재진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거지. 그지? 안정을 찾기까지 1년이 소요됐고. 엄마가 아까 잠깐 얘기한 제주 집은 3년 동안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있었잖아. 전세를 줬었잖아.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전원에 있는 집이 완전 곰팡이, 그 다음에 뭐 잡초로, 칡넝쿨로 엄청나게 그냥 집이 완전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랑 가서 그거를 엄청나게 며칠 동안 치운 거라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게 느꼈던 거는 현실에서 이제 3년간 떠나가 있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 건지 그거를 현실의 무게를 정작 있을 때는 몰라. 너네가 여기 지구상에 있으면 중력을 잘 못 느끼지. 그냥 자유롭게 걸어 다니잖아. 맞지? 근데 다른 행성에 가면은 그 중력을 엄청나게 느낄 거란 말이지. 발 한 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현실의 무게를 잘 못 느끼는 거야. 여기 있을 때는. 근데 우리는 3년간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지? 그전에는 막 직장 그만두겠다고 막, 엄마는 잘 알 거야. 직장 다닐 적엔 그 고마움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학교의 고마움 뭐 이런 것들, 이런 뭐 한국에 주어지는 여러 혜택들 이런 거를 고마움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한국을 떠나보니까 얼마나 한국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소중했었는지 또 내가 다니는 학교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 거를 느끼게 된 거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여정이 떠나기도 어려웠고, 전에, 3단계야. 떠나기 전에 어려웠고, 또 떠나서 900일 동안도 힘들었고, 또 그만큼 힘들었던 게 한국에 돌아와서 재진입하는 거, 그 1년간의 이제 그 재진입을 위한 그 생활의 안정을 얻기 위한 1년간의 시간들, 노력들, 그 세 가지 여행이었던 것 같아.
여행 종류가. 아. 그러니까 여행이 그 여행 떠나는 동안만 여행이 아니라 시작 전, 그리고 중, 그리고 후까지도 다 여행이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자, 아빠 얘기는 여기까지. 오케이. 내 얘기인가? 미주야 바짝 대고 얘기해줘, 크게. 이자 빨리 후딱하고 끝내자. 그래. 어. 나는 인종차별에 대해 썼어. 음. 인종차별이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나라 그냥 어느 일부만 그런 거는 알아줘야 돼. 우리 뭐 한국을 뭐 우대하고 약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에 따라 이제 차별도 있는 거지. 최근에 코로나가 유행이잖아. 한국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입국 금지를 시켰더라고. 막 이스라엘 성지순례 왔다가 호텔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버스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고, 아니면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내가 직접 본 건데, 그 식당 문에 한국인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막 적혀 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궁금해가 찾아봤는데 이유가 진상들이 진짜 많은 거야. 그 일본 그런 약간 왜 한국인 직원 없냐면서 불러오라 그러고 약간 난동 피우는 한국인 그런 소수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편견이 생긴 거지. 이거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게. 러시아에 우리 차별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러시아에 갔을 때 차별받은 게 있잖아.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걸 그냥 간단히만 얘기할게. 그냥 아침에 작은 식당으로 먹으러 갔는데 직원한테 주문을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말 끝나기도 전에 가버리고, 막 추가로 주문할 게 있어서 막 불렀는데 6번 정도 불러야지만 아는 척하고 막 그러니까. 원래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현지인 손님들한테 되게 막 잘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런 무시도 많이 당했었고, 근데 유럽에서 또 특히 많이 받았어. 약간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까 차별은 당연히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약간 의아했는데, 리히텐슈타인 갔을 때 막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자는 거 막 외부에 차량 들어왔다 그랬는데 경찰이 막 fuck you 이러고 가버린 거야. 경고를 하면서. 그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했고. fuck you가 아니라 그때는 fucking이라고 했던 것 같아. fuck you라는 것보다 fucking 뭐 하면서 그런 이제 그래.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경찰이 그러면 안 되는데 외국인한테 막 그렇게 했었지. 그리고 노인 슈바인슈타인에서 갔을 때 엄마가 사진 금지 표지판을 못 보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미주야 아빠야. 그 아빠야. 그래. 아빠가 사진 금지 표지판을 못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독일인이 와가지고 이디어트 이러고, 한국말로 바보란 뜻이잖아. 그냥 그렇게 말하고 가는 거지. 미주는 이디어트가 뭔 뜻인지 알았어? 알지. 얼간이. 그렇게 말하고 가는 것도 솔직히 그냥 좀 친절하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이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막 되게 약간 비하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또 이거 말고 아프리카랑 남미에서도 약간 좀 차별이 있었어. 어떤 차별? 거의 둘 다 공통점이 그거야. 눈 이렇게 찢어가지고 아시안 이렇게 생겼다. 뭔지 알지? 그 눈을 양쪽으로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아시안들이 눈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조롱하는 거지. 막, 남미에서 막 버스킹 하는 사람 있었잖아. 개그 약간 그렇게 웃기는 걸로. 근데 갑자기 우리를 보고 어디 나라에서 왔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찢으면서 막 지들끼리 막 웃는 거야.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 거긴가? 난 근데 그게 진짜 제일 기분이 나빴어. 아니, 별로 웃기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웃길라 그러고 그런 걸로. 대놓고 앞에서 조롱을 하니까 그게 나는 진짜 짜증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는 편견 중에서 그게 좀 약간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 그 아시안 관광객들이 돈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그런 사람을 노리는 소매치기 범들이 있는 거야. 약간 벨기에 같은 데에서도 갑자기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어깨 동무하면서 얘기하는 척하면서 핸드폰 이렇게 뒤로 던져가지고 훔쳐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막 되게 치안이 별로 안 좋은 나라들은 절대 사치 부리면 안 되니까 우리 되게 허접하게 하고 다녔잖아. 막 되게 약간 현지인처럼 아무것도 사치 부리지 말고 시계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핸드폰 절대 보이면 안 되고 며칠 안 씻은 것처럼 보여야 되고 약간 되게 그런 게 많이 불편했고 또 우리 나갈 때마다 맨날 금고에다가 노트북 같은 거 기종품 같은 거 다 넣은 다음에 커튼 다 잠그고 커튼 다 친 다음에 나가고 그랬잖아. 그런 게 너무 불편한 거지. 그렇지. 나갈 때마다. 왜냐면 얘네가 유리창을 항상 봐. 그 지나다니는 애들이. 그지? 그렇지. 차 이렇게 막 눈 대면서 기중품 있나 없나. 그것도 약간 뭔가 편견 때문에 그런 거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여행객을 노리는 거지, 그런 게. 우리는 그냥 보다시피 돈이 없고 그냥 딱 여행을 할 돈만 있는 거야. 진짜 조금만 있는 건데 우리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편견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 그 샴페인병은 뭐야? 응? 샴페인병. 아니 이거는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 영국에서 유학생이 이제 한국 유학생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샴페인병으로 폭행을 당한 거야. 그 뉴스에서 되게 큰 논란이 됐었잖아. 나는 그걸 봤었거든, 아빠랑 같이. 근데 그걸 보고 너무 겁이 난 거지. 우리가 지금 여행을 왔는데 만약 우리가 샴페인병이 아니라 총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뭐든 될 수가 있는 거야, 더 위험하게. 그거 만약에 당하면 우리가 여행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여러 가지로 약간 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당한 인종차별은 별로 아무것도 안 했고 다른 사람 뭐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 더 심각한 것도 많고 우리가 좀 안전하게 잘 여행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하루빨리 없어져야지 이런 폭행도 안 일어나고 뭐 편견도 없어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야 한국인들도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행을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편견들이 좀 없어졌다 생각해서 이 글을 썼어. 인종차별을 왜 할까? 무슨 생각으로? 왜 생기는 걸까? 그게 그냥 편견 때문에 일어난 거지. 인종차별은 그러니까 어떤 편견? 뭐 때문에? 뭐 흑인은 다 가난하고 약간 사람들도 질이 안 좋고 그렇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막 조롱하고 아니면은
처음으로 흑인을 봤는데 너무 징그러우니까 막 죽이려고 했던 거. 그 옛날에 남아공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 남아공에서 그 흑인들 막 유럽에서 온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지? 군인들? 무슨 아무튼 여기 그 장악하러 왔는데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거기 유럽에는 다 봤다시피 다 하얗고 피부가 검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다 꺼먹고 너무 잡잡하고 약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징그러웠던 거지. 그래서 막 해틀려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아, 미개하다고 생각해서? 미개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옷 벗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차별을 당했었잖아. 그런 인종차별, 미주가 겪었었던 거. 그럼 미주는 인종차별을 안 할 자신 있어? 근데 솔직히 그걸 안 한다고 말하기가 아닌 거지. 왜냐면은 이 편견에 약간 놀아나고 있으니까 이 뭔가 그냥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근데 약간 여행 다닐 때 외국인에 대한 편견보다 약간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 나는. 어떤 거? 약간 뭔가 옛날에 뭔가 그 사람들은 다 한국인들은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한국인에 대한. 약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애들 벌써 막 화장하고 다니고 막 따시키는 것도 그렇고 약간 겁먹들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애들이 벌써부터 겁먹들어가지고 화장하고 다니고 센 척하고 그런 편견이 있어가지고. 네 또래 아이들이 막 어른 흉내 내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약간 무서웠던 거지, 나는. 그래서 약간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외국은 그런 게 없잖아, 거의. 좀 뭐 순수하지, 애들 애들이. 화장하면서 바보가. 막 욕을 해, 뭐를 해, 막 그러잖아. 맞아. 좀 순수한 것 같아. 많이 순수한 거.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안 순수한 건 사실이야. 한때 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성장기 중에 계속 그러면은 문제인데 대부분이 이제 청소년기에 한때씩 그런 거니까. 너 친구들이 그러더라도 너가 이제 편견을 미주한테 묻고 싶은 건 이제 어떻게 하면 너도 이제 편견이 있었는데 그럼 편견을 깨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편견을 안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만의 뭐 비법. 난 근데 편견을 뭘 글로 이런 거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경험으로 약간 터득한 거거든, 방법을. 만나면서 흑인이 뭐 안 좋고, 나는 처음에 흑인이면 다 막 약간 안 좋고 사람들 안 친절하고 막 식인종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막상 가보니까 막 노래도 부르고 시장에서 흥도 있고 사람들 다 착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거지.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이상 약간 편견을 가지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 정말 우리 동아프리카에서 쭉 여러 나라들 보면서 흑인들 좋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분명 질이 안 좋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거의 다 착하고 그런 거지. 너무 순수하고. 맞아. 나는 아프리카가 참 사람들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아프리카 사람들
착한 사람들도 많았고, 왜냐면 뭐 어린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어린 아이들이 어른 흉내 내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약간 선진 국가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좀 이런 어른들의 문화를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더 쉽게 더 빠른 나이에 접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가속화된다 생각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완전 자연인데다가 뭐 휴대폰 이런 것도 없는 애들도 많고, 뭐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그냥 뛰어놀고 약간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그 나라 옛날에 약간 우리 어린이들처럼 약간 순수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리고 그 막 사기치려는 뭐 그런 상인들도 많았고, 또 뭐 치나 하면서 놀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게 약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귀여운 수준이었던 거지.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그 정도는 그냥 순수한 사람들이 그냥 웃으려고 그냥 하는 정도지, 막 그런 악의적인 의도나 막 이런 거는 느끼기 어려웠어. 거기서 약간 다 순수한 사기, 순수한 장난, 약간 그런 거. 아프리카 그랬지. 그러니까 막 우리 지나가면 이제 동양인들 먼저 보게 되는 게 중국 영화, 제키 찬. 그래서 그런 거 태권도 비슷하게 쿵푸 막 이러면서 이제 흉내 내면서 막 놀려대고 막 이랬는데, 친우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꼬레아라고 그러고, 그지?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걔네가 이제 그런 놀리려는 거보다는 이제 호기심, 동양 문화에 대한 그런 호기심으로 많이 그랬던 것 같아. 많이 만날 기회도 없고 이러니까, 그지? 좀 약간 예의 없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미주는 어떻게 느꼈어? 인종차별은 걔네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인종차별 하는 거 뭐 그런 거 느낀 적 있어? 느낀 적은 있지. 아니, 내가 말했다시피 눈 찢어져가지고 눈 찢는 그런 거 하면서 우리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건 중남미였잖아. 중남미. 아니야. 아프리카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아, 그래? 응. 근데 그런 사람은 다 극소수고 거의 안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야, 우리는 예전에 이디오피아 그 다나킬 사막에서 막 여자 원주민들이 우리 목 자른다고 했던 게 그 기억이 났는데, 맞아. 그건 인종차별이냐 뭐냐? 인종차별. 아니, 우리 목을 이렇게 막 자기 목을 이렇게 하면서 너 까불면 너 죽인다 막 이런 뜻 아니었냐? 그게 진짜 섬뜩했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여자애였어. 근데 인종차별이 아니지. 그냥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 이거지. 급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멀리서 봐가지고 그걸 막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런 거지. 그때는 아마 아니야. 또또가 카메라로 막 뭐 찍지 않았냐, 걔네들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처음에는 걔네가 우리한테 돈 달라고 돈 달라는 듯이 막 이렇게 막 했다고. 먹을 거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 뭐 달라고 이렇게 막 했는데, 걔네들이 거기 원주민 같이런 막 이런 애들인데. 아르파족. 또또가 이제 카메라를 찍으니까 또또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너 나한테 죽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죽는 표시를 한 거지. 그때. 목 자르는 흉내 냈잖아. 그래, 얘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런 거였어. 그때 좀 살벌했지? 우리 화면에 있잖아, 그거. 맞아. 나중에 로레한테 그거 보여주자, 어떤 건지. 섬뜩하지, 섬뜩해. 와이프는 인종차별 당한 적 있어? 미주가 얘기한 거?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 남녀차별을 한번 나간 적 있지. 남녀차별? 여자 차별? 그렇지, 여자랑 깔보는 거. 왜? 나는- 언제? 아니, 그 이집트에 그 꼬마 원주가 이집트로 갔는데, 그 마을에 어디 식당 앞에다가 버스를 대놓고 자는데, 남자애들이야, 남자애들. 꼬마 한 중학생쯤 될래나, 초등학생 될래나, 이것들이 와가지고서는 막 시끄럽게 하고 돌을 던지고 차에다가.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내가 어른이잖아, 지들보다. 근데 내가 여자인지 나를 안 무서워해. 그럼 오히려 더 막 나한테 더 덤비더라고, 이것들이. 그래서 내가 버스에 들어가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나갔지. 그래서 빗자루 들고 이것들이 뭐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질렀더니 또 막 도망가는 척해. 그래서 좀 이따 가서 또 돌 던지고 막. 근데 겁을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자 어른이 그랬으면 얘네들이 분명히 겁을 먹고 도망갔거나 했을 텐데 여자라고 나를 깔보는 느낌이 들더라니까. 어른인데도. 맞아. 근데 이게 이집트에서도 느꼈고 그때 모로코 갔을 때도 거기도 그런 게 있어. 해변에 갔는데 남자애 둘이서 그렇게 와가지고서는 막 그랬어. 남자애 둘이 때 내가 아줌마인데도 와가지고서는 막 하여튼 기분 나쁜 행동을 했다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주차 관리 요원한테 쫓아가가지고 저 애 꼬맹이들이 이상한 짓 한다고 내가 일렀지. 그래서 걔네 혼나가지고 와가지고 빌고 그랬지 나한테. 아 진짜? 그래. 근데 그게 그 여자에 대한 무시하는 그런 게 있더라니까. 어린애인데도. 맞아. 아니 여자도 있는데 모로코는 내가 거기 그 어디야 해변가 라밧 뭐 이런데 모로코. 카사블랑카 그래. 거기는 남자인 내가 지나가도 애들이 와서 그걸 시비를 걸었고 여성이 아니더라도 막 뭐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니 가라고 내가 싫은 기색을 했는데도 계속 저를 쫓아오면서 막 저기 그러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같은 거 던지는 거야. 걔네 나쁜 습성이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 기분 나빴다니까. 나는 여자라고 차별받은 적이 없어. 왜냐면 나 남자라고 오해받았거든. 진짜? 미주 어떤 상황이야 왜? 나는 아프리카에서 진짜 여자라고 한 사람이 없어. 어딜 날아가나 난 그냥 머리 긴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보이?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 남아공 마트에서 아빠랑 장 보고 계산하고 끝내려는데 갑자기 나한테 묻더라고. 이 보이올걸? 이러는 거야. 난 처음에 잘못 들었나 했어. 뭐라고 환불 계산이 잘못됐나 그런 줄 알았는데 what? 이러니까 you boy or girl? 이러는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걸이라고 하니까 girl? 막 이러면서 갑자기 엄청 놀라더라고. 그리고 되게 웃어. 그리고 기분 나쁘게. 아니 우리는 재밌는데 미주는 되게 심각했었어 그때. 심각하지. 내가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 약간 막 피부에도 막 관심 있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꾸미려고 그랬던 것 같아. 재밌었어요. 아니 맞아. 우리가 볼 적에는 남자 여자를 그 아프리카 애들이 뭐가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그게 성징 그게 틀린 것 같아. 걔네 엉덩이 나오고 막 가슴 나오고 원래 그렇잖아. 막 아줌마들 이상하잖아. 그 허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려서도 뭔가 그게 있는데 우리 동양 애들은 체형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런 걸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 그런 거 있어. 맞아. 고의로 오해 많이 받았지, 강미주가. 국경 검사할 때도 막 오해받고, 아줌마들이 특히 막 놀려대듯이 막 그랬었어. 그래서 막, 우리한테 막 장난치지 말라고 어떻게 여자냐고 얘가 남자라고 막 그러고. 진짜 더 기분 나쁘지. 그럼 미주 옆에서 표정 썩어 나가고 막 그랬지. 맞아. 아니 미주는 저번에 국경 넘어갈 적에도 미주 때문에 우리 그때 차별받은 적 있잖아. 어디야 잠비아에서 남아공 갈 적에 얘 어린애라고 해서 뭐 서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땐 뭐였어? 차별은 아니었어? 어? 인종차별은 아니었어 그때는?
그때 인종차별 아니었지. 인종차별이 아니지. 그건 아동 보호 차원에서 그러는 거지. 맞아. 그 아동을 유괴해서 데리고 나가는 그런 게 많았나 봐. 그러니까 맞아. 아동을 데리고 그 나라를 나갈 때는 그 무슨 보험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얘가 엄마 아빠라는 거를 알리는 그 서류가 있더라고. 가족관계 가족관계 증명서지. 증명서를 내라는 거지. 너희가 납치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정당한 부모냐 이 아이의 그걸 이제 증명하라는 거지. 서류. 아니 그것도 거기 국경에 무슨 팩스도 없고 대사관도 없는 데서 출생증명서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막 이런데 내가 그게 국제 전화해가지고 한국으로 전화하고 막 했는데 산부인과에서도 그거 본인이 와서 떼어야 된대. 해외에서 전화로 해서 안 된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잠비아 국경에서 지금 국경 통과 때문에 발이 묶였는데 한국을 어떻게 가냐고. 안 된대. 팩스로도 못 보내준대. 그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별일 다 있었다니까. 나 그때는 진짜 또 통과 못하는 줄 알았다, 그때. 진짜 국경 썰들은 되게 많아. 나중에 하나하나 다 풀어야 돼. 그래, 나라마다 그게 다 법률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아유, 어쨌든 다 살아서 돌아와서 다행이다. 또는 인종차별 없었어? 인종차별? 나는 뭐 그냥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그래? 내가 직접 인종차별 당한 거는 없었고 그냥 뭐 살짝 기분 나빴었던 거는 이제 무시당한 적 이런 거.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서 막 치나 어린아이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그렇지. 그냥 치나, 막 장난쳐가지고 엄청나게 치나 들었어. 막 이러고 막 계속 쫓아다니고 막 그런 게 맞아. 이게 좀 기분 나빴지. 얘네가 뭐 어려가지고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게 약간 기분 처음엔 근데 기분 나빴는데 계속 이게 치나 그러니까 그래 나 중국인이야 하고 그냥 지냈어. 뭐 별로 근데 기분 나쁜 것도 없더라고. 내가 왜 중국인이라는 거에 기분 나빠했는지는 이해가 안 됐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미국 애들 보면은 막 노랭이 깜둥이 난리 났었어. 그래 뭐 다 딴데야 그러고 다 그렇잖아. 너 유럽 애들이랑 미국이랑 구별 못 하잖아. 근데 다 양키래. 뭐 노란 머리면은. 그럼 유럽에 깜둥이. 엄청 놀려 다녔어 봐.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 그 미국 유학 간 아저씨가 거기서 친구랑 백인 아저씨랑 있는데 우리 자 식당에서 이제 내기를 하는 거야.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저 동양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맞추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은 맞춰. 야, 저 사람 중국인이야. 하면 식당에 들어오면 중국말 쓰고, 야, 저 사람 한국인이야 하면 식당 들어오면 한국말 쓰고 그래. 근데 미국인은 놀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다 동양인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냐고. 막 그런데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저기 멀리서 백인이 걸어와. 그러면 이겠지 뭐 한인인데 미국인은 야 저 사람 스웨덴 사람 같아. 그래. 그러면 들어오면 약간 북유럽 사람이고 야 저 사람 영국 사람이야 하면 영국 사람이 그런 걸 멀리서 구별하더라고. 자기들끼리 다 아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게 유럽 애들도 키가 큰 애들은 네덜란드 애들 가능성이 많고 북유럽 애들. 그니까. 그 프랑스 애들은 좀 작거든. 짧고. 그리고 코 생김새 이런 것도 그렇고 피부색이랑 그다음에 이 머리카락 이것도 러시아애랑 또 저쪽 유럽 애들이랑 또 틀려. 러시아는 우리가 또 약간 동양 정서고 노란 머리인데도 약간 틀리지. 우리가 러시아에서 많이 있었지만은 맞아. 약간씩 1%씩 차이점을 그러니까 많이 살고 친구 많이 사귀고 하다 보면은 그 미세한 차이를 알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편견은 인종차별 이런 것도 다 모르는 데서 오는 것 같아. 원인이. 맞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지. 모르는 거 반, 호기심 반,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약간 질 나쁜 인종차별들은 진짜 약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지. 막 빨보려고 하고. 제일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와. 어디서 당했냐면 러시아 아니야? 그 아주 고고하게 생긴 그 아줌마가 유럽 아줌마가
개를 한 마리 끌고 산책을 해. 근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걔가 너무 예뻐서 걔를 보면서 막 웃었더니 그냥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같이 웃어주잖아. 웃어주고 가든가 뭐 헬로우 하든가 하는데 이 아줌마는 우리랑 눈을 안 마주치고 우리가 자기 몸에 닿을까봐 이렇게 피해서 가더라니까. 일부러 약간 피하는 걸 보여주듯이. 알지. 우리 눈을 안 마주치고 피해서 가더라니까. 걔도 우리 몸에 안 닿게. 그러니까 너희 같은 애들이랑 뭐 말 섞기도 싫고 그런 그 싸늘함 진짜 그런 그때 거지. 바꿨어 나. 그런 게 진짜 가장 기분 나쁘지. 솔직히 친하 하는 거 애들 장난이지. 이건 진짜 호기심 이런 거지. 야, 얘들아, 우리가 진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경험이 잘 생각해봐. 우리 차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만 4명이서 그런 초라한 꼴로 돌아다니면 정말 더 많은 차별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정말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차가 없었더라면 생각해봐. 진짜 동양 난민이지. 며칠 씻지도 못한 채로 막 머리에 다 헝클어져 있고 옷을 막 며칠 진짜 막 입은 것이 막 뻔하도록 옷에 막 얼룩 같은 것도 다 묻어져 있고 발도 꼬지락꼬지락하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근데 차가 있었으면 차가 있어서 우리 체면을 살려주지 않았냐? 맞아. 그 나라에 따라 틀린데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우리를 굉장히 막 부러워하고 그랬어. 근데 미국 갔는데 우리 차가 너무 초라한 거야. 우리 미국 차들은 너무 막 크고 그 캠핑카 자체도 막 너무 크고 우리 같은 차가 없어. 맞아. 미국 가니까 또 되게 초라하더라고. 완전 시골지, 그지? 우리 뉴욕 가고 막 이럴 적에 맨하탄 가을 때 시골지가 우리가 도시에 와가지고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오면서 뭐 이런 차가 다 있냐 막 이런 식의 눈으로 막 보고 그랬어. 우리 차 그 막 버스에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이게 그냥 막 평범한 캠핑카처럼 눈 달린 것만 있었으면 그랬지. 미국에서 제일 작았어. 이제 그만하지. 그래. 그래, 오늘 다들 수고 많았고, 오늘 뭐 좋은 얘기들, 이집트 얘기도 새로 왔고, 많이 잊혀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또 잘 생각해보고, 재밌었던 거 좀 한번 잘 좀 생각해서 다음번엔 좀 하자고. 그래, 에피소드 위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하루하루가 다 기록이 될 것 같아. 또 뭐 할 얘기 있어? 나 그럼 미주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가족 통화 했는데 잠깐 해주고 싶은 다 좋은데 다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길게 하라고. 아니 길게 하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아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하나만 잡고 좀 길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만 잡고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에피소드 위주로? 슈바인슈타인에서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인종차별 당했던 이야기들하고 쭉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것 같은데 그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지. 예를 들면 노이슈반슈타인에서 그 퍽큐라고 막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한 편의 에피소드가 되겠으라는 거야. 그렇지. 약간 그리고 또 치나 얘기가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쭉 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좀 더 자세히. 좀만 더 자세히. 그리고 걔네가 얘기하는 것도 실제로 야 너 퍽큐야 그러면 쌍따옴표 해가지고 걔네가 실제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우리 소설책 읽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여행기들 보면 쌍따옴표 펴가지고 대화식이면은 그런 거 다 알잖아. 그렇게 자세하게 쓰면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 지금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거를 다 얘기해주고 있어서 좋아. 그래, 미주 점점 얘기도 길게 하고 미주 얘기 들으니까 또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좋네. 로라가 미주 얘기 좋다 그랬다.
엄마에게 좋다 그랬고. 굿나잇. 그래, 잘 자고. 끝나고 여기 오나? 또또랑 거기 내일 모레 지금 캠핑카 지금 저기 청소하고 지금 이제 차량 검사 받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런 거 해야 돼서 또또랑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그거 뭐야 수리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해서 그거 한 다음에 시간 봐서 지금 뭐 재택근무도 지금 뭐 이틀 신청해 놨으니까 그때 이용해서 같이 할 거고 잘하면 금요일 토요일 오전이나 뭐 이때쯤에 한번 같이 내려갈 수 있으면 같이 갈게. 뭐 신청을 하는 거야? 다 하는 게 아니야? 당번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주 초에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제 잘 저기 해가지고 주말로 하는 게 좋지. 그래 또또도 그 제주도 내려가서 좀 당분간 있도록 하자고. 장기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제? 제주도 내려가서 좀 있어. 거기도 불편하잖아. 거기도 할머니 혼자서 그 리듬이 있는데 또 한두 번씩 또 거기 가는 거고 장기간 있기는 좀 그렇잖아. 좀 오래 있긴 했어. 그래. 그 편집하는 거, 어. 편집하는 거랑 그 옷이랑 뭐 이런 거만 좀 가져와. 간단하게만 해서 가서 또 하고. 며칠간 편집할 거 그 하드디스크만. 그렇지. 가지고 갈게. 그걸로 잘 감싸서 충격 감지 잘 하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음. 꺼내놓고 있어. 오케이, 뽁뽁이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 다들 수고 많았어.